오늘은 2023년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제424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로는 46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호남 인민공화국과 남노당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입니다. 세계의 간첩단 문재인, 박지원, 이재명, 그리고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 손식 특전사령관 등이 활개치며 윤석열 국힘당을 린치하고 유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분의 1 만의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 국힘당은 8분의 7 권력 이재명 남노당의 반란을 취임 후 17개월 이상씩이나 묵과 방조하며 국민들을 함께 괴롭히고 있는 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 국힘당 책임제의 나라가 아니라 이재명 남노당 책임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9월 24일부터 사법부 수장 공석의 나라에 이어 11월 11일 임하는 간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이종석 헌재소장의 임명 또한 지명을 했습니다. 임명 또한 이재명 남노당의 부결을 기다리고 있는 꼴입니다. 민주주의 꽃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제도 또한 이재명과 남노당이 해킹과 사전투표 부정, QR코드 등으로 마구 훔쳐대고 있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 등 외치는 화려하나 내치는 한마디로 남노당의 나라 방치 수준입니다. 9월 24일 날 김명수가 이임함으로써 이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10월 6일 날까지 끌던 저 남노당이 이균영 신임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했기 때문입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난 10월 11일 QR코드 사전투표로 74대 34라는 2대 1을 넘는 저 사전투표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는 62대 60, 즉 1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2대 1을 넘어섭니다. 왜? QR코드, 해킹이 들어오고 사전투표한 바꿔치기를 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 국정원에서 밝혀낸 저 부정투표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저렇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0월 11일 날 위임하는 유남석 간첩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11월 11일까지 아마 이 임명을 보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법부 공백 상태를 이재명이는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대를 이어 이재명 남노당의 내란이 100주에 진행 중입니다. 그 목표는 한반도 적화 통일이며 전략은 제2의 5.18 땅굴 내란 전략입니다. 땅굴 내란의 주도 세력은 경찰과 군대입니다. 경찰대학교 출신들이 장악한 14만 명의 경찰은 53,339명이 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간자 김호철 경찰위원장입니다. 즉 인민경찰에 가담함으로써 38%가 이미 적화되었습니다. 저 이상일 것입니다. 군대의 간부들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김영철 등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간자 김관진을 국방장관을 거쳐 안보실장으로 앉혔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간첩 정권이 들어서서 군대의 간부 장성들을 호남인민공화국 세력들로 채워왔습니다. 급기야 5월 11일 김관진을 국방혁신 부위원장으로 밀어넣어 제2의 5.18, 제3의 경찰의 난을 준비 중입니다.
특전사령관 손식 중장도 중공 간첩이란 믿을 만한 소식이 돌고 있습니다. 이들 군내의 간자들을 지원하는 세력들이 제향 군인의 성우의 대수장의 수뇌부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저들이 주로 하는 일은 땅굴 없다. 이 스크럼을 짜고 있고, 또 성우의 출신, 대수장, 제향 군인의 출신 장군들이 간첩 짓을 해도 눈을 감아주는 반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 달에 간자 김관진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국방장관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4년 후 2014년 6월 장기 국방장관을 하던 저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2014년 6월에 안보실장으로 취임하는 장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6월 1일 날 간자 김관진이 안보실장으로 취임하자마자 8일 후인 6월 9일 날 채널A가 조작 영상 방송을 통해서 간자 김관진을 띄우는 장면입니다. 저기에 집무실이라고 하면서 저기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저건 영상 조작입니다. 실제 김관진이가 앉아서 저걸 갖다 놓고 했다면 뉴스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조작된 영상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조작된 영상을 6월 9일 날 방영해야 됐던 이유는 2014년 5월 3일 한 달 전에 청주에서 439 북계군 시신이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신을 이제 안보실장으로 앉히는 김관진이가 이걸 그대로 실어서 북한의 1호기가 오면 갖다가 올려보내라, 이 지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채널A를 통해서 지령을 내려보내고 4개월 후인 10월 4일 날 황병사가 1호기를 타고 내려와서 저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인천에서 저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6월 9일 날 저 사진은 바로 이 회동을 위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몰고 온 1호기, 저 김정은이가 안 타고 내려왔습니다. 황병서가 끌고 왔습니다. 왜? 439의 시신을 검열 없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김관진과 한민구, 그 당시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한 반역질입니다. 그래서 간자 김관진이는 왼쪽 상단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국방장관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안보실장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구장창 하다가 6년 6개월 동안 이제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을 역임하고, 지금 알파 플러스 알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지난 5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간자 김관진이를 몰라서 저렇게 했죠. 바로 옆자리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갖다 앉힙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 중간 과정에 무엇이 있었나 살펴보시겠습니다. 17년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된 문재인, 간첩 문재인이는 2017년 11월 달에 간자 김관진이를 댓글 사건으로 구속합니다. 10하루 만에 구속했지만 적부심사에서 이제 방면이 되긴 했지만 이제 이 김관진이를 갖다가 포승줄을 묶어서 연행하는 장면입니다. 춘추시대 오나라의 오자서와 요리가 이제 고육지계로 이제 요리, 간첩 요리의 팔을 자르고 그리고 처자식들을 죽여서 강물에다 던지고 이렇게 한 이 고육지계로 간첩으로 사용하였듯이 이제 김관진이를 간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짓을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014년 6월 9일 채널A가 이것을 이렇게 조작하는, 이것을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하라.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해라.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장 수사해라. 이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은 적어도 간자 김관진을 국방장관으로 앉힌 2010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적어도 13년 이상을 군 간부의 공상하에 매진하였습니다. 13년간이라면 대령에서 대장으로, 상사에서 준위까지 간자의 간부들로 채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경찰과 군대의 요직들을 호남인민공화국 소속의 간자들이 차지한 현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께는 전임자 이명박 박근혜의 길과 계엄령 간첩 척결의 길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이사야서 46장 11절 하나님의 사명, 즉 이스라엘 구원의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엄령의 길을 반드시 갈 것입니다. 13년간 김관진의 줄을 타고 올라온 자들을 서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날 충심을 다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보위하고 호남인민공화국을 척결하는 충성스러운 군인,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들이 되어주길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상층부는 다 호남인민공화국이 장악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보병 저들입니다. 시진핑, 김정은의 당면 지령은 계엄령 선포하라 외침이 광화문, 군내, 언론에 등장하지 않게 하라입니다. 인민언론과 함께 전광훈이 이봉주 세력과 김관진, 신원식 세력 등이 이를 집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는 계엄령이 답입니다. 이거 못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길을 갈 것입니다. 이걸 죽기 살기로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호남인민공화국을 척결하면 자유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국군의 사명입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한다. 자, 여기에 핵심 세력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단장, 군단장, 그리고 군사령관 이런 자들은 육군 대장들 땅굴 없다라고 스크럼을 짰던 자들은 김관진에 의해서 13년 이상 관리됐던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늦지 않게 경찰, 군대, 공무원 중에서 5.18 유공자 가족, 자녀들을 우선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계엄령 선포 이전에 전군,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장군들 중에 관리되어 갖고 수방사령관을 하든지 특전사령관을 하든지 두 주군을 섬기고 있는 저자들에게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애국 세력이 뭉쳐서 그들이 잘못된 지령을 내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세력들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10월 18일 네타냐후와 회담한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마스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하마스의 무장 목록 중에 바이든, 오바마가 21년도 8월 15일에 카불에 남겨진 미제 무기와 함께 북한제 로켓 포탄도 있었습니다. 카불 함락 이전인 21년 7월 28일에 탈레반 구인 지도자가 텐진에 들어가 왕이와 회담한 것을 유추해보면 하마스의 배후에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과 하메이니 공산권 플러스 이슬람권 사자 동맹이 함께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단기 목표는 땅굴내란 전쟁을 통한 곤란 고원의 회복일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사실상 태동 중입니다. 미국 주도 자유진영의 한반도 이스라엘에서의 땅굴 내란 전쟁의 예방과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또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의 10월 7일 이스라엘 국민들 학살, 기습 공격 이 배후에 푸틴이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왕이 외교부장이 2021년도 7월 28일 날 텐진에서 탈레반 물라를 포함한 제2인자입니다. 물라를 포함해갖고 9명의 탈레반 지도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왜? 8월 15일 날 카불 함락을 협력하는 중공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위와 만났던 자들이 이곳 탈레반 대통령궁도 장악하는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2021년도 8월 15일의 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8월 30날 미군이 전원 철수를 하면서 아프간에 오바마의 선물 72억 불어치 이 무기와 장비들을 남겨놓고 옵니다. 저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저거는 이슬람 재건을 위한 오바마의 선물이었습니다. 10월 7일 날 이제 이스라엘을 습격을 해서 하마스가 1000명 이상의 양민들을 학살하고 200명 이상의 그 양민들을 포로로 인질로 잡아간 그 현장.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렇게 패러글라이딩도 북한제요. 그 다음에 저 로켓보도 북한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연대에 의해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양민 학살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속하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소으려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참 위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면 삼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선제 공격과 계엄령 선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자 김관진이 국방장관으로서 군 인사권 추천권을 행사했던 2011년 봄부터 올해 11월, 내년 4월까지 2차례에 걸쳐서도 김관진 신원식의 군 인사에서도 김관진 한민구 이순진 세력과 5.18 유공자 세력을 걸러내지 않는 한 호남인민공화국의 군부 세력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제2의 5.18 세력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더하여 박정훈이 난에서 경험하였듯이 저 해병대 경찰 군사경찰단장입니다. 박정훈이 난에서 경험하였듯이 육해공 해병대의 군사경찰단 간부들도 국군 방첩사령부의 간부들도 호남인민공화국 세력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왜? 저것을 위해서 제2의 5.18을 위해서 문재인이가 다 배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길은 애줄기, 계엄령 뿐인데 10명의 대장군들이 어느 줄을 잡고 올라왔을까요? 군 인사에 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간언할 수 있는 유능한 참모의 등장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죽기를 각오하고 10명의 대장군들을 설득하여 계엄령 선포하셔서 호남인민공화국 남도당을 척결하는 역사 이루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첩경은 저들과 함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회의를 갖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첩사령관 황유성 장군의 활약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작년 12월 7일 날 국군 방첩사령관에 황유성 육군 중장을 임명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한 조치입니다. 군내 5.18 및 간자 김관진 손식 세력을 식별하고 격리하는 사명이 황유성 육군 중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국군 방첩사령관의 임무, 사명이 군사 보안, 군 방첩, 간첩을 잡는 거죠.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삼성 장군 황유성 장군은 이제 간첩, 간자, 김관진과 관자, 손식을 잡아다가 문초하고 답을 내는 그 역사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날 작년 12월 7일 날 육군 특전사령관에 중공 간첩 손식을 갖다가 앉히는 장면입니다. 22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으로서 홍보 영상에 중공 장갑차를 시연했던 장 본인이 바로 동그라미 친 이 손식 육군 중장입니다. 구주와 변호사는 10월 17일 중공 간첩으로 손식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주화 변호사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알아봅니다. 구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왜 그 구주화 변호사가 국방부의 간첩 그 개입설 예. 그거 얘기해 줬는데 그 실명이 공개됐다면서요? 그렇죠. 그때 네. 뭐냐면 작년 국군의 날 행사 때 네, 영상에다가 우리 장갑차 대신 중국 장갑차를 끼워 넣고 네, 그리고 멸공의 횃불을 개사를 해서 승리의 횃불로 바꿔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당대표 고영일 변호사가 그 담당자 이름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네, 국방부에서 이걸 거부를 해서 취소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예. 국방부가 항소를 안 했어요. 아, 국방부가 왜 항소 안 했을까요? 뻔하지만. 제가 볼 땐 판결이 너무 명확하게 판결이 나서 예. 도저히 항소해봤자 가능성이 0%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소해서 논란만 되면 자기네들만 더 곤란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항소를 포기했고 오늘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담당자가 누군가를 봤더니 네. 지금 3스타예요. 3스타. 에? 삼성 장군이요? 예, 삼성 장군이 저는 이걸 국방부에 침투된 간첩으로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아, 그리고 삼성 장군이 간첩이에요? 예. 아이고, 이거 뭐 기가 막히네. 이거 실명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명 여기 뭐 지금 우리 구조화 변호사가 보내준 거에 보니까 여기 뭡니까? 3스타 실명이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예. 아, 중국 장갑차 행사 담당자 행사기획단장 손식이고 정책기획관 김성민, 실무자 조경호 뭐 이런 사람. 그렇죠. 예. 그런데 누가 3스타라는 거예요? 밑에 사진이요? 손식이 3스타고요. 예. 놀라운 건 지금 육군 특전사령관입니다. 육군 특전사령관이에요? 예, 특전사령관이요. 공수특전사령관이요? 육군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 예. 아,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 육군 특전사령부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가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육군 사령관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이제 담당자 정책기획관 김성민, 실무자 조경호 그리고 네. 멸공의 횃불 관련된 건 기획총괄과장은 박세훈 이렇게 담당자들이 나왔고요. 예. 총책임자 행사기획단장이 이 손식 3스타입니다. 구주화 변호사가 간첩으로 지목하는 손식 소장, 그리고 2개월 후 12월 7일 중장으로 진급한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이 한 일이 바로 오른쪽에 중공군 이 장갑차를 저렇게 국군의 날 행사 영상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저것은 말이죠. 시진핑이가 충성 맹세를 받은 장면입니다. 저게 저 짓을 왜 손식이가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이 공모한 자들을 왜 저 짓을 했겠습니까? 저는 저것이 2개월 후에 12월 7일 날 중장으로 진급되는데 거기에 특전사령관에 손식이를 집어넣을까 말 것인가를 요걸로 결정했다고 하는 충성 맹세 장면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유추 못하면 이 그 방첩 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조사 본부장 다 잡아 쳐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보는 이걸 못 보면 이것이 충성 맹세라는 것을 못 보면 따라서 구주화 변호사는 이것을 한 손식 소장 그래서 2달 만에 중장 특전사령관에 임명된 이유는 계엄령 선포했을 때 이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저 시진핑이가 저렇게 골라서 야 이걸 해라 이거 하면 니를 특전사령관에 보임해주마 진급시켜서 이렇게 해서 갖다 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관진이가 2014년 6월 1일 날 안보실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8일 후인 6월 9일 날 채널A가 조작된 영상을 저렇게 방영하는 것도 네가 지령을 따르라 하고 하는 이 지령입니다. 김정은의 지령 2014년 6월 달에 황병수 내려보낼 테니까 439 북한군 시선을 실어서 보내라 이 지령이듯이 간자 손식이를 이제 특전사령관에 보임해서 계엄령 선포했을 때 깽판을 치는 이 역사에 써먹기 위해서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이제 인사참모부, 인사기획본부 여기를 다 쑤셔갖고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 간첩질을 한 손식이라고 하는 이놈이라고 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이놈은 간첩이기 때문에 제가 이놈을 대놓고 합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성준이라고 하는 놈이 이 짓을 했습니다. 2020년도 11월 6일 날 문재인과 간첩 소기가 기용해서 앉혔던 놈입니다. 윤석열 이종섭이가 올라와서도 유임을 시킨 바보 같은 짓을 했던 이 김성준이라고 하는 놈이 이 짓을 했습니다. 올해 1월 2일부로는 이미 저 간자를 특전사령관에 보임하고 나서 1월 2일 날 인사기획관을 바꿉니다. 오영대는 충신인지 간자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윤석열 이종섭의 작품입니다. 육군 인사사령관 고태남 소장입니다. 21년도 6월 달에 문재인과 요 간첩놈들이, 남영신, 요 간첩놈들이 임명한 인사사령관입니다. 이자가, 저 간자를 특전사령관에 보임했는데 관여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들도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 3명의 인사 관련 고위직 참모들이, 장군들이 실무적으로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중공의 지령을 수행한 중공 간첩 손식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특전사령관에 보임해서 이제 계엄령 선포하면 깽판을 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특전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시 핵심적인 초도 역할 그리고 체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윤 대통령께서 이 구도를 잘 아시고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이번 11월 달에 또 이 후반기 인사에서도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바보 천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해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년 국군의 날 행사에 계룡대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영상 자막에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산 장갑차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실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손식, 그 당시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손식 소장이 이것을 집어넣고 2개월 후에 이제 중장으로 진급하고 특전사령관에 보임됩니다. 따라서 이 중공제 이 장갑차를 여기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지령은 니를 진급시켜서 이제 육군 특전사령관에 보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서 들어갔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간첩단을 색출하는 임무가 윤석열 대통령께 주어졌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청장에 윤희근이라고 하는 중공 간첩을 앉히더니만 최근에는 손식이라고 하는 육군 중장 중공 간첩을 특전사령관에 보임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이제 무장 반란을 일으킬 세력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알게 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송한 이봉규 TV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이것을 발설한 구주와 변호사를 칭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국군 속에다가 중공 간첩을 장군으로, 그것도 특전사령관으로 갖다 앉힌 이 간첩단들, 그리고 이 인사풀을 잡아내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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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누가
비록 여기 살아도 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계엄령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경찰, 간자 김호철과 간자 윤희근이 경찰위원장과 경찰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김관진이 국방혁신 부위원장으로, 손식이 이제 특전사령관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두 명의 주군을 섬길 수밖에 없는 간첩공화국의 나라입니다. 손식 특전사령관이 작년 국군의 날 행사 장면에서 대한민국 장갑차 대신 중공 장갑차를 방영함으로써 시진핑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고, 저게 실수라고 하는데 저런 실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것을 지휘했던 놈이 손식 당시 소장, 10일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장, 저놈이었습니다. 시진핑에 대한 충성을 저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작년 가을에 그를 삼성장군으로 진급시켜 특전사령관에 보임하였습니다. 계엄령을 깽판 칠자로 저 자리를 갖다가 스스로 앉힌 것입니다. 윤희근, 김관진, 손식을 밀어넣은 인사풀이 박지원, 김무성, 김대기 등에 의해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9명의 내각과 대통령 참모 삼총사들 중에도 이 인사풀에 관여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참모 장군들이 대통령을 보필하여 계엄령 선포하고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을 멸절시키는 그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19명의 내각과 3명의 참모들이 일치 단결하여 간자들을 걸러내고 자유민주를 회복하는 그 역사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손식 장군 관련 이봉규 TV에서 구주와 변호사의 손식이 간첩이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공문으로 왔어요. 아, 공문으로 왔어요? 예, 국방부가 공문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왔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답니다. 손식 그 간첩에 대한 내용까지 얘기입니다. 왔어요. 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투스타였는데, 이 일이 벌어진 후 2달 만에 3스타가 됐어요? 맞습니다. 아유, 야, 이것도 기가 야, 막히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10월 1일 날 이렇게 되고 예. 이 사람이 그 육군 특전사령관으로 승진한 게 11월 30일 딱 2달 만에 예. 별을 하나 붙인 겁니다. 아이고. 멸공을 승리로 바꾸고 중국 장갑차 사진 달고 별을 하나 더 단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문재인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죠? 아니에요. 이거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윤석열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허허, 이건 뭐? 국군의 날 행사도 이 모양이었고, 예. 게다가 이걸 총 지휘한 사람은 별을 하나 더 달고, 게다가 더 웃긴 거는요. 네. 이 사람을 제가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까 네. 작년에 3스타를 달 때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달았다라고 그래요. 네. 어떻게 국군의 날 행사에 중국 장갑차 사진 삽입한 사람을 투스타였던데 3스타로 발탁을 하나요? 이런 일이 터지면은 차라리 투스타에서 차라리 옷을 벗겨야죠. 옷을 벗기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좌천시키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을 하나를 떼야지 어떻게 하나를 더 붙여주냐 이거죠. 네. 그렇죠. 아. 소송 내내 실수라고 그랬고 그 언론에서도 실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실수가 거기 말이 아닙니다. 안 되죠. 만약에 결혼 사진 찍는데 의도적입니다. 옆에 신부 자리에 시진핑의 딴 여자가 와 지령에 있단 따라서 말이죠. 움직입니다. 그 사진 놓고선 실수라고 그러면 그럼 됩니까? 나중에 본처가 와서 이 여자 누구야? 그러면 아 이거 실수로 딴 여자가 잘못 찍었어.
이게 말이 됩니까? 19명의 내각과 3명의 대통령 직접 참모들과 10명의 대장군들은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거를 지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11월 달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는 이 대장들, 중장들 이 인사는 또 개판을 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윤 대통령께서 국군 방첩사령관 황유성 장군에게 임무를 주셔야 합니다. 이 간첩 사건이다. 이것은 시진핑의 지령을 받는 이 국군의 장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네가 상하 고조 국방부 장관서부터 내 바로 밑에 있는 안보실장을 포함해서 다 수사해라. 이 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한독수 총리님, 대한민국의 특전사령관을 중공의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앉힌 것은 내각, 그중에서도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큽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는 내각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태용 안보실장님, 당신도 김무성과 박지원과 김대기의 인사풀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 손식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갖고 특전사령관에 갖다 앉히는 일에 당신도 관여했습니까?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님, 이달 말 12월 말까지는 당신은 간첩 잡는 대한민국의 수장입니다. 대통령을 보필하여. 그러면 국방부에 들어가 있는 간첩, 경찰에 들어가 있는 간첩을 당신이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방첩사령관을 이용하든 조사본부장을 이용하든 당신의 업무입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김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김무성과 박지원의 지령을 받는 자입니까? 2명의 주군을 섬기는 자입니까? 충성된 자가 되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님, 당신도 박지원, 그리고 김무성, 김대기, 그리고 김관진 이 인사 풀을 타고 국방장관에 올라왔습니까? 당신이 결국은 이 특전사령관을 끄집어 내리는 일을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될 텐데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똑같이 간첩을 특전사령관에 앉혀놓고 가는 자인가 아니면 그걸 끄집어 내는 국방장관인가 보겠습니다. 19명의 국무위원과 3명의 대통령의 특별 참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10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의 경찰과 대한민국 군대 속에 수많은 간첩들이 들어가서 이제 계엄령 선포하면 총뿌리를 거꾸로 돌려서 대한민국을 전복할 세력이 가득 찼습니다. 그 최상층부에 이제 경찰에는 김호철 경찰위원장이 앉아있고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앉아있습니다. 군대에는 김관진이라고 하는 국방혁신 부위원장이 앉아있고 또 특전사령관 손식 중장이 앉아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출하시려고 간첩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이봉규 TV와 구주화 변호사가 손식이 중공 간첩이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방송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달에 육군 장군들 인사에서 손식을 그대로 둔다면 윤석열이가 간첩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독수가 간첩이고 또 신원식이가 간첩이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왜? 간첩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19명의 우리 이 내각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안보실장 조태용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규현 국정원장과 김대기 비서실장을 손얹어 복을 주셔서 저들이 간첩짓을 해왔다면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원식이가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특전사령관으로 앉아있는 저 손식이를 끌어내지 못하면 저가 간첩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사기획관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육군 인사사령관을 체포하든지 그 자들이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황유성 우리 방첩사령관이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와 있는 간첩을 잡는 제1인자 사명을 띠고 있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식 특전사령관이 중공 간첩이라는 보도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손식 중장뿐이겠습니까? 10명 대장군들 중에도 의심스러운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육군 참모 총장은 손식을 진급시켜서 특전사령관에다 갖다 앉힌 자입니다. 저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은 뭘 잘 모를 겁니다. 답은 계엄령뿐이건만 방첩사령부와 군사경찰단의 간부들을 믿을 수 없다면 계엄포고령, 체포령이 집행되지 못하고 돈좌될 터인데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손식 특전사령관을 갖다 박은 이유가 시진핑이가 중공장갑차를 네가 시연해라. 그러면 특전사령관에 앉히겠다. 이렇게 해서 갖다 앉힌 자입니다. 대장군, 장군들 중에 간자의 식별 색출에 있어서 제갈 공명과 같은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월 군 인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각군 인사참모본부에 있는 호남인민공화국 간자들부터 제거함이 최우선입니다. 이 시대에 이 사명을 맡은 장군이 국군 방첩사령관 황유성 중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준장입니다. 이 자들도 간자로서 그 자리에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결단의 길을 대장군들과 황유성, 박헌수 장군 등에게 열어주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날 문재인과 서욱 저 두 간첩놈들이 기용을 한 인물이 인사복지실장 김성준입니다. 왜? 이제 국방부에다가 또 장군단과 간부진에다가 간첩들을 기용하라고 앉힌 자가 이자입니다. 윤석열, 이종섭군 알지도 못하고 유임을 시켰습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국방부 인사기획관으로 오영대 예비역 준장을, 육군 준장을 갖다 앉혔습니다. 이제는 어떤 자인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솎아낼 수 있는 자인지 이제 힘을 실어 주시든지 아니면 확인해야 됩니다. 육군 인사사령관 21년도 6월 달에 문재인과 서욱과 남명신이가 임명한 자입니다. 저 간첩놈들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간자들을 이제 육군본부에서 다 키우는 일을 이자가 맡아서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특전사령관에 저자를 앉힌 것도 이자가 옆에서 또 도왔을 수가 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관 황유성 중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간첩을 식별하고 격리해야지만 계엄령으로 갈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헌병 말하자면 감입니다. 이 박헌수 육군 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10월 달에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앉혔는데 그 전에는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이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의 여기에서 큰 이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수사기구가 또 방첩기구가 김관진 손식을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걸 제대로 수사하면은 간자가 아니고 수사하지 못하면은 이 수사 계통에 갖다 앉혀놓은 자들이 바로 간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가 간자 김관진의 줄을 타고 올라왔다면 끊고 충성된 종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식 특전사령관을 보직 해임시키고 바로 된 특전사령관을 이번에 11월 달에 보임하는 역사, 그리고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하고 있는 거 멈춰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이 간첩단 사건을 지휘하는 국방장관 신원식이가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저 중공 간첩 시기를 갖다가 그대로 두느냐, 이것이 당신의 시험대라는 걸 알고 행동하기를 촉구합니다. 합참의장 김성겸 대장님, 대한민국의 땅굴 전쟁, 그리고 군 내에 침투한 이 간첩단 사건, 이것에 입을 열어 말하는 용기 있는 장군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폴 라케메라 사령관님,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굴러갑니다. 땅굴 문제, 간첩 문제, 군 내에 침투한 간첩 문제, 이 위기를 알고 조언하는, 그리고 대처하는 연합사령관이 되시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님, 당신이 손식 간첩이라고 하는 놈을 작년 10월 1일 날 저렇게 중공 이 장갑차를 갖다 띄워놓고 저것이 10월 2일 날 중앙일보를 위시해갖고 언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말에 저를 진급시킨 장본인입니다. 당신이 어떤 지령을 받고 있든지, 당신이 간자이든지 저는 박정환을 의심합니다. 이종호, 정상화, 안병석, 전동진, 신의원, 이들도 반은 의심하고 반은 신뢰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종훈 군사경찰, 해병대 군사경찰 단장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신도 거기에 통화를 한 이러한 우를 범했던데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반은 신뢰하고 반은 의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10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사기구의 장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10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도 군대도 수많은 간자들이 고위직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전복할 날을, 제2의 5.18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형국을 헤쳐나갈 길은 10명의 대장군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중에 간자가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전사령관에 작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에서 중공군 장갑차를 한국군 장갑차 자리에 빼고 그것을 시연했던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실수일 수 없습니다. 의도적이라면 이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를 손식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서 이제 특전사령관으로 앉혀라. 이것이 시진핑의 지령이고, 그리하여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총뿌리를 거꾸로 돌릴 이 군대가 바로 대한민국의 특전사령부가 되었습니다. 특전사령관이라고 하는 손식 중공 간첩놈이 일을 하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를 진급시킨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박정환 육군대장,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 밑에 일하고 있는 인사사령관이나 또 국방부의 인사복지실장, 이자가 수상합니다. 왜? 문재인이가 갖다 앉혔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명의 대장군들 중에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대한민국의 간첩단을 잡아내야 된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명을 황유성 방첩 사령관에게 말하고 그렇게 지지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다. 선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아멘.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로선 2개의 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대만까지 들어오면 3개의 전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미국의 합참의장과 대장군들이 곤란고원의 땅굴기지, 땅굴망에 대비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반도에서 입법, 사법, 언론 및 경찰, 즉 국가 권력의 8분의 7을 장악하고 있는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 되어 8분의 1 권력만을 갖고서 통치하고 있는 윤 대통령께 반란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상을 함께 보고 인지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시적 계엄령을 통하여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세력을 척결해야 전시의 연합사령관의 한국군, 미군, 유엔군에 대한 작전 통제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반란의 상태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패전지장이 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음을 헤아리고 협력하는 미국의 대장군들이 되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쪽 시리아에서 남쪽으로 곤란고원을 파고든 이 땅굴망, 땅굴기지를 4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곤란고원 아시돗 야콥 인근의 땅굴기지입니다. 저 그래픽을 보시면은 언더그라운드 터널 from 2km east 조르단, 요르단으로부터 2km 동쪽에 있는 위치인데 저곳에 장갑차와 탱커를 저렇게 묻어두었습니다. 곤란고원에 드론 비행장이 있습니다. 인근의 땅굴 기지가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드론 에어스트립 곤란 하이츠 12대의 아머드 비클 장갑차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스트립을 만들었습니다. 에어스트립을. 곤란고원 막시밈이라고 하는 인근의 땅굴 기지입니다. 도로상에다가 저렇게 대한민국하고 똑같습니다. 저렇게 묻어두었습니다. 곤란고원 파자라 인근의 땅굴 기지입니다. 도로가 저렇게 T자형으로 교차되는 저곳에 땅굴 기지를 만들고 장갑차와 탱크를 묻어두었습니다. 98번 국도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 통제권은 한국의 합참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데프콘2 군사적 위기가 중대되면서 데프콘2가 되면은 전시작통권이라고 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를 합니다. 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이제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연하게 그리고 물 흐르듯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방해하는 역사가 시진핑과 김정은에 의해서 또 남노당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잘 관리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산 용호동의 지하 땅굴 기지에 또 특수군을 자리하고 있다가 바로 올라와서 핵 항공모함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또 용호동에 핵 추진 탄도 유도탄, 저 켄터키함이 들어오면 저것도 바로 탈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2개의 전구 전장을 관리하고 있는 미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공군 대장입니다. 이제 3개, 4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과 시진핑의 또 하메이니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우리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차례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의 전장입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전장이 될 것입니다. 존 아킬리노 해군 대장께서 완벽하게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한반도 땅굴 전쟁으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포로로 잡고 대만을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이 전략이 현재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폴라 캐메라 한미연합 사령관 되시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합참의장과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을 손은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현재 두 개의 전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전장입니다. 이제 이 다음 차례는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대만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 땅굴 전쟁으로 28,500명 이제 미군 병사들을 장병들을 포로로 잡기만 하며 대만은 스스로 그거 너 통일해라 라고 하는 역사가 펼쳐질 줄로 알고 한반도에서의 땅굴 전쟁을 시진핑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왔던 자가 김정은과 문재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재인은 아직도 살아서 65명의 경호원을 거느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적화 전략을 지금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미국의 찰스 브라운 우리 합참의장이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 아킬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알고 또 폴라 캐메라 한미연합 사령관이 알고 대비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시 전환이 되기 전에 이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과 이재명의 전 남노당의 전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이전에 완벽하게 대한민국 군대, 미국 군대, 그리고 유엔 군대를 총지휘하여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잡든지 사살하든지 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우리 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과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폴 우리 대한민국의 한미연합 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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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424회 땅굴한복 구국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